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7일 밤 10시입니다. 요사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폭격과 폭격을 당하고도 표정이 어떻게 저렇게 차분하냐, 행동이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냐, 아마 놀라실 겁니다. 뭐 줄을 서면은 묵묵히 서 있지 새치기 한다든지 그런 게 없고, 상점 약탈을 하는 것도 없고, 아우성 치는 사람도 없고, 그 참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우크라이나 역사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처참하게 당하는데 이골이 났다고 하면은 전쟁을 하면 주로 지는 쪽에 섰다는 거죠. 그리고 죽는 사람 숫자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 100년 동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스탈린의 폭정, 최근에 이 러시아 침공작전 합쳐가지고 죽은 사람이 약 1000만 명이 됩니다. 인구 4천만에 1000만 명이 전쟁과 대기근에 죽었다고 한다면은 이분들이 처참하게 당하는데 이골이 났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최근 한 100년 동안이고, 그 전에도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남북으로 동서로 그냥 공격당하고 쓸리고 하는데 또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땅이 워낙 비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숨을 산도 없습니다. 대평원입니다. 곡창지대입니다. 동쪽에서 몽골이 들어오고, 몽골군이 들어오고, 요새는 러시아군이 들어오고, 서쪽에서는 힘센 독일군이 들어오고, 폴란드, 북쪽에서는 리투아니아, 남쪽에서는 오스만 터키, 이렇게 막 동서남북으로 당하는 데가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은 있는데 국가를 만들지 못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최근 한 30년 동안 독립국가로 제대로 지금 운영되려고 하는데 또 푸틴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예프는 한때 유럽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그게 한 12세기 이쯤 되는데 인구가 한 10만 명 됐어요. 그러다가 1240년 징기스칸의 손자인 바투가 기마군단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 도시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아주 아름다운 도시니까 몽골 군대가 항복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근데 결사항전을 해요. 키예프 공국 사람들이. 그래서 한 10여일 만에 함락시키고 나서 그 10만 명 되는 사람을 거의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키예프가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 중심지가 이제 러시아의 중심지가 모스크바로 옮기게 되죠. 물론 키예프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역사로부터 우선 요사이 신문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전쟁사를 읽은 사람들은 아주 귀에 익은 도시입니다. 우선 키예프, 키이우라 불리는데 키예프가 귀에 익은 도시죠. 키예프는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이 소련으로 쳐들어옵니다. 그해 8월 키예프를 포위를 합니다. 포위된 러시아군이 결국 항복을 하는데, 그때 항복한 러시아 군인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거기 죽은 사람, 다친 사람, 포로된 사람 다 합치면 아마 60만 명 플러스가 되겠죠. 아마 세계 전사에서 한꺼번에 60만 명이 항복한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60만 명.
크림반도에 있는 세바스토폴,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아직 영토로 남아있는 오데사, 이 두 도시도 1941년 독일군의 공격으로 공방전이 치열했습니다. 결국 항복하기는 했는데 거기서도 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요사이 러시아군이 공격하고 있는 동쪽에 있는 하리코프에서도 2차 세계대전 때 격전이 몇 차례나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키예프, 하리코프, 오데사, 세바스토폴, 여기 격전으로 아마 한 100만 명 죽었을 겁니다. 이런 걸 겪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젤렌스키도 그 유대인 아닙니까? 그 아버지 친척들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홀로코스트로. 이 나치군이 쳐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 그런데 히틀러가 환영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골라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 살다가 죽은 사람이 60만에서 한 1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키예프에서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느냐 하는 통계가 이렇게 잡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으로서 군대에 간 사람이 250만 명 죽었답니다. 민간인이 450만 명 죽었답니다. 합쳐서 700만 명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러시아는 한 600만 명 죽었다고 그러니까 주 전장이 우크라이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치고 등등 해가지고 소련 사람 죽은 숫자를 한 2천만 명 이상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죽은 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지금 그때는 영토도 아니죠. 일부는 러시아 제국이고 일부는 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속해 가지고 같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고 그 뒤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소련에 합병이 되죠. 자, 이때 1930년대 스탈린이 집단 농장을 실시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곡창지대인데도 식량을 다 뺏어가고 해가지고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한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굶어 죽은 겁니다, 이거는. 그럼 아까 전쟁에서 죽은 700만 명 합치면 그것만 해도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사람이니까 요사이 저렇게 당하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4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명이 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400만 명은 폴란드 등 한 600만 명은 우크라이나 안에서 거처를 옮겼는데 그 중에 전체 어린이 중에 반이 집을 떠났답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피난 갈 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가니까 어린아이들 숫자로 치면 전체 어린아이들의 반이 이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당한 아마 세계에서 지난 100년 동안에 가장 많이 당한 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침략자 아니겠습니까? 독일은 민간인, 군인 다 합쳐가지고 죽은 사람이 650만입니다. 독일은 650만 명, 우크라이나는 700만 명, 일본이 한 246만 명 죽었습니다. 프랑스가 60만 명, 프랑스보다 10배나 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이탈리아 50만 명, 유고슬라비아가 이 내전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한 170만 명. 참 끔찍한
끔찍한 세상을 보는데 이골이 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모처럼 지난 30년 동안에 민주주의를 하면서 자유를 맛보면서 이제 좀 숨 돌리고 하는데 또 푸틴 같은 자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살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50년에 스탈린 모택동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을 때 우리 한국인이 결사항전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한국인 민간인과 군인 남북한 합쳐서 약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피의 대가로서 우리는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한국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서방세계, 미국 등등 이 자유세계 전체의 자유를 지키는데 300만 명이 희생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투쟁을 통해서 서방세계, 자유세계의 자유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 전쟁 때는 미군이 직접 들어오고 연 인원으로 200만 명의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유엔군도 들어오고 해서 같이 싸워주었는데 우크라이나는 미국, 나토가 무기만 대줄 뿐 병력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 러시아를 자극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무기만 대주고 병력은 안 대주고 무기 중에서도 탱크와 비행기는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버틸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그 전에 러시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푸틴을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있는 계좌 번호를 제가 이 동영상 앞과 뒤에 붙여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성금이 결국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무기라든지 총알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뀌어 가지고 자유를 돕는 싸움에 동참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1950년의 한국인처럼 2022년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세계의 자유를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